저는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의 신은미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생업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한 또 피해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사실은 생활과 생업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날씨를 보면서도 사실 오늘 모임하고 연관 지어서 좀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사실 이럴 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이거나 어린이거나 그리고 장애인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서울이 아닌 지방이거나 농촌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군 단위에서 우리가 기후행동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시민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도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홍성성당에서 사실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모든 곳에서 고민을 하셨겠지만 홍성성당에서 사실은 신도분들과 고민을 많이 나누시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하자라는 취지로 제안을 사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안에 지역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너도 나도 동참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홍성시민 기후행동연대의 공동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홍성성당의 주임 신부님이신 임기선 요셉 신부님께 우리 단체 취지와 인사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병들어 아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지금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아 지구의 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인류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우리 인간들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 그리고 약탈로 말미암아 우리 어머니인 지구가 울부짖고 있다고 비탄하시며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 위기에 대응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가도록 촉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국제사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모든 지방정부 자치단체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관련 사업 발굴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며 국민적 합의와 소통을 하겠다는 2050년 탄소 중립 공동선언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구의 울부짖음에 응답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즉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소비 문화를 바꾸고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부터 시작해서 산업, 운송, 가정에서의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이 이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이나 개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지구를 착취하고 우리의 노력을 기만하는 지금의 정책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협력망을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깨어있는 시민과 신앙인들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기후위기에서 공동선을 지향하는 홍성의 공동체들이 연대하였습니다. 홍성지방자치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2030년 50% 탄소 감축에 이르도록 저희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홍성지방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홍성 천주교의 원불교 홍성교당을 포함해서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홍성교사모임, 홍성 YMCA, 홍성문화연대, 초록만세, 참교육 학부모 홍성지휘, 예산 홍성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9개 시민단체가 홍성시민 기후행동연대를 결성하여 준비 모임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비장한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동선을 지향하는 홍성의 어떤 단체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홍성 군민의 개인적 참여의 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희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가 제대로 주어지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홍성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과 충원을 청합니다. 아울러 오늘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에 참여한 종교와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군민 여러분께 정중한 인사를 올립니다.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 발대식 기도문. 천지하감지휘, 부모하감지휘, 동포응감지휘, 법률응감지휘.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세상 모두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님 은혜, 부모님 은혜, 동포님 은혜, 법률님의 한량없는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은 홍성의 국외시민기후행동연대 발대식을 하는 의미 있는 역사적인 시간이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는 홍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홍성시민기후행동연대로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 지난 2세기 동안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물질 개벽은 인류에게 더할 수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지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차적 능력과 생태 용량을 초과하여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서 있나이다. 화석연료로 인한 기후 폭주와 미세먼지, 플라스틱 쓰레기, 핵발전소 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지구 생명체는 절멸의 위기에 처해 모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당면한 지구 공동체의 위기는 따스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 깨끗한 한 줄기의 맑은 물, 그리고 자연의 소중함 등을 망각한 이 시대 우리들의 무지와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하고 깊이 참회하오니, 이제 지구를 살리는 우리들의 책임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원하오니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유의 바탕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천지 자연의 한없는 은혜 속에서 살지만 물질 문명에 취하여 편리함과 인간만을 이해하려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결과 지구 온도는 높아가고 빙하는 높고 자연재해는 산불, 홍수 등 인류를 위협하며 모두 저희들의 욕심에서 빚어진 지난날을 크게 참회하고 반성하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 실천이 다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지구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2015년 파리 기후회의에서 결의한 지구온도 1.5도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탄소 제로를 위한 기후행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나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 은혜와 지구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미물 곤충까지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생명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함께 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제는 아름다운 홍성의 자연을 우리의 행동 실천으로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오니 앞으로 다가올 기관 단체장들의 선거에도 꼭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나이다. 또한 저희 시민연대는 각자가 덜 개발하고 덜 만들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삼덜 운동을 변화에 동참하는 이 기도로 생활 속에서 물 아껴 쓰기, 쓰레기 줄이기, 일회용 안 쓰기, 기부로 줄이기, 재활용 등 작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전 국민이 함께하도록 홍보하고 생각을 나누어 자연과 인간이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임을 자각하는 이 발대식이 성공적으로 실천하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97년부터 지금까지 학생들과 우리 홍성 시민들을 위해서 생태 환경 교육을 위해서 꾸준히 크고 작은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는 좀 가볍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연못에 붕어 가족이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 연못에 알 수 없는 식물이 한 입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또 보니 아니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됐었어요. 그래도 연못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아니 두 개가 네 개가 되어버렸어요. 그 연못을 채우는데 29일이 걸렸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연못을 가득 채우는데 며칠이 더 필요할까요? 네, 하루였습니다. 29일이 지나도 연못 속에 사는 붕어들은 설마 이게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기후위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연못은 지구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연못 속에 사는 붕어들은 인간이고 동물들입니다. 지금 29일 동안 쓰레기가 가득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업화로 개발, 또 개발입니다. 우리 주변에 화학물질이 혹시 몇 개인가 아신가요? 몇 종류인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뿐만 아니고 모든 화학물이 현재 1억 3천 7천여 개의 화학물질로 지구에 덮여 있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답니다. 연못 속에 29일 동안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화석연료로 과다 사용하고 있고요. 육류 생산을 위해서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물 소비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되세계 많은 동물들이 내놓는 메탄가스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보다 20에서 30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구온난화로서 동토라고 합니다. 끙끙 얼고 있는 그 땅이 시베리아라든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생물들이, 썩지 않는 생물들이 곧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 메탄가스는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예견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그 수치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29일 동안 아직도 설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뭐 큰 변화가 없는데 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도 상승이 천년에 1도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현재 요 100년 사이에 1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1도. 이 1도. 고속도로 여러분들 달리면은 100km 달리시죠. 지금 100km가 아니고 1000km를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지금 달리고 있답니다. 1000km. 그래도 더 빨리 더 달리고 싶은가요? 지금도 개발, 정책, 판을 헐고 또 뭔가를 지려고 하고 있는 게 29일 동안 살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1초에 히로시마 원전이 5개씩 폭파하고 있답니다. 현재 원자 폭탄이 30억 개 정도의 원자 폭탄이 터트려져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에서. 그러면 왜 지금 뭐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고 하는 게 지금 그나마 바다가 대기가 그걸 흡수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영원할까요? 1980년부터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큰 자연재해가 한 250개 정도 이렇게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아시겠지만은 800개 정도의 자연재해가 우후죽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도 29일 동안 연못 속에 있는 부모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홍성군민처럼 환경에 끼어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난다면 분명히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병들어 가는 지구,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사람들에 의해 지금 이 기후위기를 당장 극복해야 됩니다. 구호로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왜 모이셨죠? 2030년 동안 홍성군에서의 목표는 어떻게 실천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교육학부모의 손미영입니다. 2019년 말 이후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은 환경 파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발전의 미명하에 자연은 파괴되고 편리함과 풍족의 추구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시국에 생활 속에서의 변화 중 한 가지는 음식 배달과 포장의 증가로 플라스틱 쓰레기의 배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매일 나오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도 위안을 삼은 것은 분리수거를 나름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9%를 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재활용되지 못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각이나 매립 또는 바다에 버려지게 될 테지요. 소각은 다이옥신 등 여러 독성 물질을 배출하고 소각되지 않은 쓰레기는 매립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쓰레기산이 235개가 있다고 하고 플라스틱은 땅속에서 500년 동안 썩지 않고 독성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에서 쓰레기 섬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몸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은 매주 평균 2,00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 즉 5g의 신용카드 한 장 정도에 해당되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쓰레기 대란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도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지만 막상 기업과 마트에서의 과대 포장되어진 상품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이런 현실 속에서 나 개인이 노력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들 때에 홍성에서 홍성시민 기후행동연대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반가웠고 희망과 힘을 얻었습니다. 스웨덴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과학자가 되어 환경운동을 하기에는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정혜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있어 이제 극약 처방만 남았다라고 절박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다가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행동할 때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어 불편했지만 몸에 해로운 미세먼지도 없어서 하늘은 항상 파란색이었대요. 계용물도 맑아서 수영도 할 수 있었고 물고기도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대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가까운 친구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많은 식물과 꿀벌과 나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먹을 식량도 문제가 되고 점점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구로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아픈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어른들은 우리 미래를 생각하고 지구에 사는 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후 위기를 막아주세요. 우리는 기후 위기를 공부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미래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미래가 있나요?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생태계 파괴, 시시각각 닥쳐오는 지구촌의 재앙은 우리가 한 번도 바라지 않은 산불 세대, 홍수 세대, 태풍 세대, 식량 위기 세대, 지난 세대를 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기후위기는 우리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지구가 아파하는 만큼 우리가 아플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실감하고 교과서를 넘어 지금 당장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나아가 지구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파국적인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안일했던 과거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지금의 편리함을 쫓았고 어머니 지구가 아파하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아이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할 참담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전 인류의 숙제이자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행동을 다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후위기는 지금 당장 우리 모두의 위기입니다. 연대와 행동이 어머니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새로운 홍성지방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실행하라. 하나, 새로운 홍성지방정부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 2030년 탄소 50% 감축을 위한 홍성시민 기후연대, 기후행동연대 이상. 우리의 요구 하나, 새로운 홍성 지방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즉각 제정하고 실행하라. 하나, 새로운 홍성 지방정부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라.